자, 일단 데이터를 다 작성하시고 정렬을 하셔야죠.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글꼴은 굴림의 11포인트, 그리고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아마 기본적으로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고가랑 주행 기록은 범위를 잡아서 천단위 구분 기호를 찍어주시면 이렇게 천단위 구분 기호가 찍혔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을 하라고 했으므로 범위를 잡아서 문자 서식이나 나머지 서식들은 가운데로 정렬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정렬해 주시고 제목서부터 이제 만들 건데요. 제목은 도형을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으로 만들래요. 따라서 삽입의 도형에서 여기 도형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 있고요. 요걸로 끌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그림자는 옵셋 오른쪽을 주랬죠. 그래서 도형 효과에 그림자를 옵셋 오른쪽까지 일단 눌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규 등록 중고차 상세 정보라고 입력하래요. 신규 등록 중고차 상세 정보 이렇게까지 일단 적었어요. 서식을 고치기 위해 여기 도형을 한번 클릭하세요.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글꼴은 굴림, 요 홈탭에 있죠. 홈탭에 굴림 24포인트, 그 다음에 검정색, 여기 보면은 검정색, 그 다음 굵게, 채우기 노랑은 요 옆에 얘가 채우기예요. 채우기를 표준색의 네 번째가 노랑입니다. 노랑으로 찍어주세요. 이렇게 바뀌었죠?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하셨을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메일 셀에 결제란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지금 표랑 대각선 위치에 이메일 셀에다가 일단 두 칸을 범위를 잡을게요.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다 확인, 옆칸에는 담당, 옆칸에 팀장, 옆칸에 이사 이렇게 적고 일단 얘네를 정렬을 할 건데요. 확인은 세로로 세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방향을 세로 쓰기, 그리고 여기 담당 팀장 이사 있는 요 부분이 넓어져야 되니까 지금 이 줄에서는 지금은 저는 18행이네요. 18행을 이렇게 넓혀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적은 요 확인란이 M열이니까 M열은 줄여주시면 되겠죠. 담당 팀장 이사도 범위를 잡아서 적당하게 칸을 줄여서 맞추면 제각각 칸이 맞게 조절이 됐을 거고요. 일단 이렇게 범위 잡아서 테두리까지 해서 예쁘게 결제란을 만들었습니다. 자, 결제란을 만들었는지 확인한 후에 복사를 해서 붙여볼게요. 자, 범위를 잡아주세요. 확인란의 범위, 결제란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냥 복사 누르면 돼요. 또는 컨트롤 C. 그러면 반짝반짝 복사가 됐죠. 이거를 여기다 붙일 거니까 붙일 부분에 커서를 한번 찍어주시고 여기서 붙여넣기 밑에 여기 글자 부분을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 기타 붙여넣기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게 그림으로 붙여넣기예요.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그림으로 붙여집니다. 혹시 저처럼 칸이 약간 겹치면 1, 2, 3행 중에 적당하게 그냥 늘려서 예쁘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복사를 했으면 없애주셔야 돼요. 예제에서 이렇게 적혀 있죠. 단 원본 삭제. 그래서 범위를 잡아서 지우기에 모두 지우기 해주시면은 이 부분에 원본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B4에서부터 J4, B4에서부터 J4.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시면서 G14셀, I14셀 이렇게를 선택해 주시고 주황으로 채우기 해달래요. 그래서 홈탭에 채우기 색을 표준색에 있는 세 번째 주황색으로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 여기죠, 그쵸? 관리코드 H14셀에 관리코드 B5에서부터 B12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라고 해요. 그래서 H14셀에 커서를 찍으세요. 그런 후에 데이터에 보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습니다.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원본에다가는 관리 코드 셀인 B5에서부터 B12까지 범위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표시가 나오고 클릭하면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게 나와요. 예제에서는 HD1002가 선택되어 있으므로 저는 요거 골라 놓을게요. 가운데 정렬 안 돼 있어서 한번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 유효성 검사 걸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셀 서식인데 H5에서부터 H12 영역에 H5에서부터 H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킬로미터를 붙이래요. 근데 여기 붙여져 있는 게 어떻게 돼 있냐면 26 쉼표 037 킬로미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 부분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셀 서식 가볼게요. H5에서부터 H12까지 범위를 잡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이때 숫자 형식은요, 사용자 지정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샵, 쉼표, 샵3 영의 형식이 있어요. 이 샵과 0이 숫자고 중간에 쉼표가 천단위 구분기호예요. 그래서 요거 골라놓고 뒤에다가 따옴표를 적어요. 그리고 킬로그램 따옴표 닫아요. 자, 이렇게 만들고 킬로그램은 킬로미터구나. 킬로미터 따옴표 닫아요. 이렇게 만들고 엔터를 치시는 거예요. 또는 확인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단위 구분기호도 나오면서 뒤에 킬로미터가 붙어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번에는 이름 정의인데요. F5에서부터 F12까지 범위를 잡아 보세요. 그리고 왼쪽 상단에 이 F5라고 적혀 있는 게 이름 상자죠. 여기 클릭해서 중고가 적고 바로 엔터까지. 그러면 이 범위가 이름이 정의가 되었습니다. 자, 1에서부터 6셀은 반드시 주어진 함수를 이용하여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괄호 1인 연비 순위부터 구해 볼 건데요. 연비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할 때 랭크 EQ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랭크 EQ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로 큰 순서가 1등인 게 기본 내림차순이고요. 작은 순서가 1등인 게 오름차순이에요. 그래서 기본값은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M% 연산자는 문자를 붙일 때 쓰는 연산자예요. 자, 그럼 연비순위 구해볼게요. IO셀에 커서를 찍고 등호 적고 여기다 RA NK 랭크 EQ V정 따닥. 첫 번째 인수 넘버는요, 우리 연비의 순위니까 해당 줄의 연비를 찍으세요. 그 다음 쉼표. REF는 레퍼런스 참조 범위인데 연비에서부터 여기 연비 끝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고 이 범위는 F4번으로 고정할게요. 그리고 오더는 정렬 방식인데 지금 어차피 그냥
오름차순, 내림차순 했을 때 큰 순서로 정렬할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엔터 치면 이렇게 순위가 나와요. 1등, 2등, 3등 이렇게 순위가 나오는데요. 여기 뒤에다 위자를 붙이라고 했으므로 여기 랭크 EQ 뒤에다가 7번 위에 있는 %, 따옴표 하시고 위, 따옴표 닫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연비 순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문자니까 저는 가운데 정렬할게요. 직영점은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서울, 2면은 경기, 인천, 그 외에는 기타로 구하래요. 자,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글자는 HD 다음에 들어가는 1, KA 다음에 들어가는 2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얘가 1이냐 2냐에 따라서 각각의 값이 달라지는 건 if문을 씌우는 거죠. 자, 일단 직영점의 이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글자 뽑아내는 것부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등호 적고 미드, 텍스트는 관리 코드 찍어요. 해당 줄의 관리 코드 쉼표, 스타트 넘은 세 번째 쉼표, 넘차수 글자 수는 한 글자를 가져오겠다 해주면 이렇게 관리 코드의 세 번째에 있는 한 글자가 가지고 와집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와진 걸 이제 1과 같으냐 2와 같으냐 비교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미드 앞에다가 if, 그러면 요 직영점 가지고 온 거 관리 코드의 세 번째 한 글자가 문자 1과 같은지 비교를 해요. 그래서 1과 같다면 문자로 서울을 찍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다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if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뒤에다 붙여요. 얘가 문자 2면은 경기 인천인 거예요. 그럼 1도 2도 아니면 나머지는 3이죠? 그 외에는 따옴표하고 기타, 따옴표 닫고 if가 두 번 닫아졌기 때문에 괄호도 두 번 닫습니다. 하나, 둘, 엔터. 그럼 이렇게 직영점이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3.1) 3.1이 아니라 3하고 쉼표 1인데요. 세 번째 글자 한 글자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미드로 구한 거 보면 관리 코드의 세 번째 한 글자가 문자 1과 같으면 서울을 주고, 만약에 관리 코드의 세 번째 한 글자가 문자 2와 같으면 경기 인천을 줘라, 나머지는 기타를 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세 번째, 하이브리드 차량 연비 평균입니다. 셀 서식을 이용하여 소수 두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일단 조건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리가 평균을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옛날 학창시절 때 평균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과목의 합을 낸 다음에 그 과목 수로 나누니까 평균이 나왔었죠.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연료가 가솔린 차량의 하이브리드인 차량의 연비의 합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카운트 if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로 나눠주면은 평균이 나오겠죠. 그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등호 적고 일단은 썸if부터. 자, 썸if 조건을 보시면 range, criteria, sum range 이렇게 나오잖아요. range가 조건 범위예요. 그래서 조건은 뭐냐면 연료 범위를 쭉 잡아주시고 쉼표, 그 다음 크리테리아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따옴표하고 하이브리드인 쉼표, 썸 렌지는 더할 범위예요.
그래서 연비의 범위를 잡아주시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쳐보시면은 일단 연료가 하이브리드인 연비의 합이 나와요. 근데 이게 합을 구하고자 한 게 아니라 평균을 구할 거니까 이 서밋프로 구한 값을 더블 클릭해서 나오게 해준 후에 여기다가 카운트 이프 해서 조건을 맞는 수를 세는 게 카운트 if니까 연료가 쉼표 다운표 조건은 하이브리드인 수를 세라. 이렇게 해서 구하면 연비 평균이 나옵니다. 한번 구해보세요. 자, 이번엔 가솔린 차량의 주행기록 합계를 구해볼게요. 연료가 가솔린인 차량의 주행기록 합계를 구하시오.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라고 합니다. 뒷섬 함수를 이용하라니까 등호 적고 뒷섬.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를 잡아주시고 쉼표. 필드는 주행기록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있죠. 그래서 7 하고 쉼표. 크리테리아는 조건 범위인데 조건이 가솔린 차량인 거니까 연료가 가솔린 이렇게 잡고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가솔린 차량의 주행기록 합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중고가 만원입니다. 정의된 이름 중고가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라지 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게 라지고 어레이가 배열 범위인데 아까 이름 정의를 앞에서 했죠. 그래서 중고가에서 쉼표 몇 번째로 커야 돼요? 두 번째로 커야 되죠? 2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값이 나옵니다. 자, 연비입니다. 연비는 H14셀에서 선택한 관리 코드에 대한 연비를 구하래요. vlookup 함수를 쓰래죠. 자, 등호 적고 vlookup. 자, 첫 번째 lookup value가 찾는 값. 그래서 관리 코드를 찍고 쉼표.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가 찾는 범위인데 이때 중요한 건 관리 코드에서 찍은 열이 첫 번째 열이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관리 코드부터 잡으면 될 것 같고 따라서 B4셀부터 뭐 끝까지 잡으시던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병합된 범위 빼고 그래서 그냥 데이터 범위 전 다 잡을게요. 아마 답지나 다른 데선 덜 잡기도 했을 거예요. 연비까지 잡거나 주행기록까지 잡거나 상관없어요. 쉼표. 그 다음에 콜 인덱스 넘이 뭐냐면 열의 색인 번호, 즉 몇 번째 값을 뽑을 거냐인데 연비는 관리 코드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죠? 따라서 6. 쉼표. 정확히 일치한 값을 뽑을 거니까 false.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연비가 나옵니다. 요거 구해보세요. 자, 일단 7번의 조건부 서식에서는 수식을 이용하여 연비가 16 이상인 행 전체에 다음 서식을 적용하래요. 그래서 행 범위를 잡을게요. 여기 B5에서부터 J12셀까지 이렇게 행 범위를 잡아주시고 홈 탭에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해 주시고 밑에 이 조건 칸을 클릭한 다음에 얘가 조건이 연비가 16 이상이죠. 그러니까 연비의 첫 번째 셀을 찍어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비교해야 되니까 F4번 두 번. 크거나 같다 16. 그러고 여기 서식을 글꼴을 파란색 굵게 해라. 요까지 맞춘 후에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맞춰지죠?
요거 하셨으면 이제 여기 X자는 여기요. 조건부 세규칙 해서 만들 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때 결정. 그다음 요 밑에는 커서 찍어 놓고 얘 조건이 뭐였어요? 연비가 16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비의 첫 번째 셀을 찍는 거예요. 그러고 F4번 두 번 얘가 크거나 같다 16 이상일 때 서식 하고 확인. 네, 크거나 같다. 이거 가운데 정렬 안 했으네요. 해놓을게요. 자, 이게 X자 표시 나오는 거는 요 칸을 선택하고 오른쪽 셀 서식으로 갑니다. 테두리에서 양쪽에 요 대각선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바깥쪽이 두껍게 돼 있죠. 그럼 범위를 잡아서 여기 테두리를 바깥쪽,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리고 요 안쪽도 범위를 잡아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세요. 자, 제2작업으로 넘어가서 다음 장이죠. 목표값 찾기 및 필터입니다. 제1작업 시트의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 시트의 B2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한 후 다음에 조건을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B4에서부터 H12 셀까지 범위를 잡아주세요. 이 범위를 잡은 부분을 컨트롤 C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제2작업 시트에 B2 셀에 커서를 찍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 하고 엔터 치시면 값이 가져와질 거예요. 자, 이제 조건 1의 목표값 찾기를 만들어 볼 건데요. B11에서부터 G11셀을 병합하여 현대자동차의 연비 평균을 입력한 후 H11셀의 연비 평균을 구하래요. B11에서부터 G11셀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 적을게요. 현대자동차의 연비 평균 적고 여기 H11셀에다가 현대자동차의 연비 평균을 구하라고 합니다. 등호 적고 뒤에 버리지.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를 잡고 쉼표. 필드는 연비 평균이니까 연비를 찍고 쉼표. 조건은 제조사가 현대인 거죠.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값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는 테두리를 주고 가운데 맞춤하래요. 범위 잡고 가운데 맞춤도 해주고,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값 찾기인데, 현대자동차의 연비 평균이 15가 되려면 소나타 뉴 라이즈의 연비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을 구하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커서를 찍고요. 데이터에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를 눌러주세요. 첫 번째 이 수식 셀에는 값이 아마 제가 커서 찍은 부분이 들어가 있을 거고, 찾는 값에 15. 값을 바꿀 셀은 소나타 뉴 라이즈의 연비를 클릭해 주시고 확인을 해 주시면 값이 바뀌어지면서 연비 평균이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고급 필터 해볼 건데요. 관리 코드가 K로 시작하거나 주행 기록이 10만 이상인 데이터 자료에 모델명, 연료, 중고가 만원, 연비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건을 먼저 만들 건데요. 관리 코드랑 주행 기록이 필요하네요. 따라 관리 코드인 B2 셀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시면서 주행 기록인 H2 셀을 찍으세요. 그 다음 컨트롤 C 복사. 그리고 B14 셀에다가 커서 놓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값이 가져와졌죠. 자, 관리 코드가 K로 시작이니까 K 별 뭐뭐 이거나는 오어 조건이므로 줄을 다른 줄에 적습니다. 주행 기록이 크거나 같다 10만. 일단 여기까지 적으시고요. 그러고 필요한 자료가 뭐냐면 모델명, 연료, 중고가, 연비죠. 그래서 모델명, 연료, 컨트롤 누르면서 중고가, 연비, 컨트롤 C. 얘는 복사 위치가 B18셀이니까 B18셀에다 클릭하고 엔터까지 쳐놓을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를 먼저 만들어주세요. 자, 고급 필터는 데이터에 보시면 고급 있어요. 다른 장소의 복사 체크하시고 목록 범위는 여기 데이터 범위 있죠. B2에서부터 H10까지 범위. 그리고 조건 범위는 여기에요. 관리 코드가 K별이거나 주행 기록에 10만 미 이상인 거. 그 다음에 복사 위치가 B18에서부터 이 18셀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고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뽑아보세요. 자, 그러면 다시 제3작업으로 갈 건데 제3작업의 내용을 읽어보자면 제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H12까지를 복사해서 제3작업 시트 B2셀부터 모두 붙여넣기 하래요. 따라서 제1작업에 B4에서부터 H12 아까 범위죠?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제3작업의 B2셀에 클릭해 놓고 크게 맞출 거니까 오른쪽 마우스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 하고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자, 데이터를 가져왔다면 정렬을 먼저 하셔야 돼요. 부분합을 할 때는 먼저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정렬을 확인하시는데요. 출력 형태가 보니까 평균 개수 이런 게 적혀 있는 게 연료에 적혀 있죠. 그래서 연료별로 정렬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가나다순 거꾸로 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데이터에 정렬해서 정렬 기준은 연료로 정렬은 내림차순을 눌러서 확인해보면 하이브리드 디젤 가솔린 순서로 정렬이 됐을 겁니다. 자, 표 안에 커서가 있는 상태 또는 블록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로 데이터에 보시면 맨 끝에 부분합이라고 있어요. 데이터의 윤곽선 그룹에 있는 부분합. 클릭. 아까 정렬을 우리가 연료로 맞췄죠? 그래서 그룹화 항목을 연료로 골라주세요. 이 그룹화 항목은 반드시 정렬을 한 항목으로 맞춥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자면 제조사의 개수와 중고가 만원의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조사를 여기 부분합 계산 항목에서 찾으세요. 여기 주행 기록은 풀게요. 그래서 제조사의 사용할 함수를 개수로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연료별 제조사의 개수가 먼저 구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고가 만원의 평균을 구할 것이므로 다시 그대로 부분합을 들어가요. 이번엔 제조사를 풀어야 돼요. 아까 한 게 여기 제조사 개수고 주행기록 체크되어 있던 걸 풀었어요. 지금은 제조사의 개수를 그대로 남겨놓은 채로 중고가의 평균을 중첩해서 구할 거기 때문에 일단 제조사는 풀고요. 중고가 만원에 사용할 함수를 평균으로 맞춰요. 그 다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어놓은 다음에 확인하시면 이렇게 제조사의 개수와 중고가 만원의 평균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남아있는 요 1, 2, 3, 4가 윤곽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제거할 때 데이터의 윤곽선의 그룹 해제, 여기서 윤곽 지우기 해주시면 이렇게 윤곽이 지워집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조금 있다가 그러면 그래프도 들어가 볼 거예요. 조금 일찍 쉴게요. 다시 제1작업으로 잠시 갈까요? 제4작업 그래프의 내용을 잠깐 읽어볼 건데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출력 형태를 잠시 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에 보니까 소나타 뉴 라이즈, 이퀄녹스, 티볼리 아머 이런 식으로 차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행 기록과 연비가 있죠. 그래서 모델명,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서 이제 주행 기록하고 연비예요. 연비 주행 기록 이렇게 잡는 게 더 낫겠네요. 모델명, 연비 주행 기록 이렇게 잡을게요. 소나타 뉴라이즈 연비 주행 기록, 이퀄녹스 연비 주행 기록, 티볼리 아머 연비 주행 기록, QM3 연비 주행 기록, 더뉴 카니발 연비 주행 기록, 그 다음 그랜드 스타렉스 연비 주행 기록 이렇게 범위를 잡으신 후에 떼고 데이터 이게 지금 삽입에 보면요. 차트에 여기 지금 세로막대형 차트가 있어요. 여기 첫 번째 있는 2차원 세로막대형 차트에 묶은 세로막대형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차트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만 먼저 뽑아보세요. 자, 괄호 3번의 위치인데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시오예요. 그럼 얘를 선택해 놓고 이게 차트가 찍혀 있으면 차트 도구라는 정황 탭이 뜨죠. 여기 디자인 탭에 차트 이동 있어요. 차트 이동, 새 시트 이름을 제4작업으로 지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제4작업 시트가 만들어졌고 이 제4작업을 끌어서 3작업 뒤로 옮겨줍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4번 차트 디자인 도구인데요. 레이아웃 3번 스타일 1번을 선택하래요. 그래서 차트가 지금 있을 때 여기 차트를 찍어 보시면 차트 도구 디자인의 빠른 레이아웃 있죠. 여기서 레이아웃 3번을 눌러주시고 두 번째 스타일 1은 차트 스타일에서 첫 번째 스타일 1을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 레이아웃 3번의 스타일 1 형식으로 일단 바뀌었어요. 자, 레이아웃 3번 스타일 1번 설정하셨나요? 설정하셨나요? 아니에요? 영역 서식에 차트는 차트 영역을 찍어 놓으시면 돼요. 글꼴은 홈 탭에 보시면 글꼴 있죠? 굴림에 11포인트.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는 서식에 보시면 도형 채우기 질감에 있어요. 요거를 파랑 박엽지를 골라주세요. 그 다음 그림 영역은 요 안에 영역이 마우스 올려놓으면 그림 영역이라 뜰 텐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채우기, 도형 채우기의 배경 흰색 배경 1번 있죠? 요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채워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목 서식인데요. 여기 차트 제목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요 차트 제목을 다시 블록 지정하셔서 글꼴 적을게요. 가솔린 및 디젤 차량 현황이라고 적어주시고, 못하는데. 요 차트, 요 글 적은 데 있잖아요. 제목 부분 가장자리에 네 방향표 뜰 때 클릭. 그러면 여기 차트 제목이 선택됐죠. 이렇게 해놓고 홈 탭에서 글꼴을 굴림, 굵게 20포인트. 그 다음에 채우기는 흰색 배경 1줄 했으니까 여기 서식의 도형 채우기 흰색 배경 1, 테두리는 도형 윤곽선 까만색 요 정도 눌러 놓을게요. 연비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비가 근데 선택이 어렵죠. 크게 상관은 없는 게 이 차트의 계열 부분 아무거나 일단 찍어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합니다. 해서 여기서 어차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비 계열의 차트 종류를 여기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을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 보조축으로 지정하라 했으니까 보조축까지 체크. 이렇게 체크하시고 확인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계열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 다이아몬드 크기 10과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요게 이제 표식인데 표식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을 잠깐 가볼게요. 그럼 옆에 이런 메뉴가 떴을 거예요. 여기 계열 옵션 중에선 첫 번째 있는 채우기 및 선에 가보시면 표식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공에 있는 형식은 다이아몬드로, 크기는 10으로 맞출게요. 그럼 이렇게 다이아몬드 10으로 크기가 맞춰졌죠? 여기 QM3에만 17.3이 적혀 있어요. 따라 QM3라는 레이블을 여기 표식을 한번 찍어 주시면 계열이 모두 선택되는 게 아니라 QM3 요소만 선택이 될 거예요. 자, 이대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레이블 추가. 그럼 17.3이 이렇게 생겼죠. 얘를 클릭하시고 또 한 번 찍으시면은 이렇게 하얗게 선택이 되는데, 이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레이블 서식으로 가보면 레이블의 위치를 위쪽으로 올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위쪽으로 잘 배치가 돼서 나옵니다. 자, 레이블 표시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눈금선의 선 스타일은 파선을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눈금선을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눈금선 서식을 가보면 이쪽에 메뉴가 바뀌었죠. 여기서 지금 눈금선이 까만색이니까 색을 제가 선색을 까망 줄게요. 그리고 대시 종류를 파선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파선으로 나왔어요. 자,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합니다. 근데 축의 출력 형태를 보니까 여기가 까맣게 이렇게 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시고 윤곽선, 얘를 선택하시고 윤곽선, 요 밑에도 선택하시고 윤곽선, 이렇게 선을 한 번씩 찍어서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축을 보면은 얘는 0km에서부터 2만, 4만, 6만 맞네요. 그래서 16만까지 맞죠? 이쪽은 맞나요? 0.0, 5.0, 10.0 이렇게 나와야 돼요. 수치가 다르죠? 그럼 여기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축서식으로 가주세요. 그럼 이쪽이 축서식이 나오고 단위는 20.0이 맞는데 이게 주 단위가 5씩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5. 그리고 얘가 0.0 이런 식으로 나오려면 일단은 표시 형식을 범주 숫자 중에 소요 자릿수 한 자리까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바꿔보세요. 자, 거의 이제 맞게 되어 있는데 여기 소형 SUV 요거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도형 만들면 되네요. 그러면 삽입에 보시면 도형이 있어요. 여기서 설명선의 두 번째 보시면 가장자리가 둥근 사각 설명선이 있고 이걸로 끌어서 그린 다음에 이 끝에 꼬랑지 있죠? 요 꼬리를 이렇게 조절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색깔은 흰색으로 채우시고 윤곽선은 까만색, 글자 색깔도 까만색 이렇게 눌러 놓으시면 적을 때 바로 보일 거예요. 소형 SUV. 그리고 이 글자가 가운데 정렬되어 있으니까 홈탭에서 가운데 맞춤 해서 정 가운데 맞춰주시면 예쁘게 모양이 나왔네요.
자, 틀린 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요 연비가 지금 조절 안 됐죠. 요 법례명 변경을 아직 안 했네요. 8번, 9번을 내가 안 읽었었구나. 자, 이거 법례명 변경하는 거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 일단 도형부터 먼저 넣을게요. 법례는 여기 연비를 이제 똑바로 펴야 돼요. 요거는 차트가 선택되어 있을 때 차트 도구 디자인해 보시면요. 여기 데이터 선택으로 가셔야 돼요. 차트 도구 디자인에 데이터 선택. 그래서 이 연비를 편집. 여기다가 이제 연비 괄호하고 직접 적는 거예요. 요거를 킬로미터 리터 괄호 닫고 확인해 보면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겁니다. 확인. 자, 이제 완전히 끝났죠?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자, 파일에서 다른 이름을 저장하게 해볼게요. 찾아보기. 경로는 문서에 보시면 ID키 폴더 있을 거예요. 뭐 본인 ID키 폴더 해도 되고. 자, ID키 폴더에 그냥 뭐 2023, 뭐 0714, 그러고 여러분들 뭐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어려운 거는 없으셨을 거고요. 요게 이제 반복이에요. 그래서 언제는 이렇게 부분합이 나오고 언제는 피벗 테이블이 나오고 그것만 조금 바뀌어서 나올 뿐이지 내용은 좀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닫기. 다시 엑셀을 열어서 다음 시간 할 내용을 일단 타이핑까지만 좀 해놓고 또 갈게요. 시간이 좀 남으니까. 페이지는 어디를 보시냐면 이번에 2-168페이지를 봐주세요. 엑셀을 열고 새통합 문서.